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전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실시한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임박하면 북한 전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로써 이미 개발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인 혜성3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3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열린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30년 만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른바 킬체인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지난 2012년 10월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는 800km이고 사거리 550km 정도면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탄두 중량 1톤 이상의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철매2의 시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개량형 철매2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수단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인 2.75인치 유도 로켓 능력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2.75인치 유도 로켓은 수십 발의 유도 로켓을 탑재해 다수의 표적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발사 후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서북도서 등에 배치해 적의 공기부양정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함께 참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군 수뇌부에게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북한의 위협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전력 개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의 작전 결심과 작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대미사일 작전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전략 다이제스트 2015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 위협평가를 기반으로 대미사일 능력을 조달, 배치, 사용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 명시됐습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한미 양국은 절차 개선을 통해 연합 연습과 훈련, 상호 운용 가능한 대미사일 작전 수행 능력 숙달 능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의 능력과 포디 계획 실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구비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전략 다이제스트 2015를 2일 배포했습니다. 특히 이 책자를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능력인 포디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포디는 방어와 탐지, 교란, 파괴 능력을 말합니다. 먼저 탐지는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을 사용해 다른 계획 요소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방어는 능동적, 수동적 방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피해와 와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습니다. 또 교란은 살상과 비살상 작전을 수행해 북한 미사일 작전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파괴는 북한 미사일 전력과 지원 자산을 경멸하기 위해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책자에서 미국은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통해 미 해군 자산의 60%를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게 될 것이며 이 중 상당수가 한국의 책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하는 대잠 초계기 중 최강자 P-8 포세이돈, 미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주말특급 구축함 DDG-1000,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구축함과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등 최신 전력이 우리나라에 배치돼
우리 해군과 함께 해상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연합사단 편성식이 3일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군의 실질적인 연합훈련이 활성화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가시화했습니다.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미연합사단 편성식이 3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부대에서 열렸습니다. 한미연합사단 편성은 평상시 여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연합훈련을 활성화해 전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편성식으로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고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부대와 한국군 한개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편성돼 전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Well, very fortunately, with the infusion of ROK Army officers into the division staff, I now have more than doubled my capability for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future operations. Also, my ability to coordinate with flank units and with higher units in TROCA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예, 오늘 연합사단이 편성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간의 전술적 차원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래 연합작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 여단급 부대는 평상시 현 주둔지에서 우리 군 지휘 계통을 유지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며 미 2사단과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 연습 등 연합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우리 군 참모부가 편성돼 평시 미 2사단 본부에서 연합 작계를 발전시키고 전시에는 미군 여단과 함께 연합사단으로 편성돼 작전을 수행합니다. 편성식을 가진 우리 군은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연합작전 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연합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와 롯데백화점이 나라사랑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17일까지 분단 70년 기념 전시회와 병영체험장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롯데백화점이 공동으로 나라사랑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립니다. 3일 오전 열린 개막 행사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3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 정문 앞에선 병영체험전을 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국군의 모습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시된 군용 물품과 훈련 장구들을 즉석에서 만져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입체 포토존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12층 롯데 갤러리에선 17일까지 분단 70년 기념 전시 끝나지 않은 이야기전이 열립니다. 참전용사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 작품들, 그리고 현재 유해 발굴 중인 유품들, 그리고 학업을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던 학도병들,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 섹션으로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10대의 나이로 참전한 학도병의 흔적들 중에는 학도병 서명 태극기와 만년필, 교복 단추 등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들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엔 남한의 군번줄 만들기와 김병장을 이겨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방문객들을 맞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 여행자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3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중동 지역 여행자를 비롯해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 메르스 병원 출입자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에서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전화 통보만으로도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들은 훈련장에서 입소하기 전 간이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발열 등 의심 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고 훈련 시에는 개인 위생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허용과 함께 손 씻기 등 메르스 예방 수칙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역 입영 대상자 중에서 본인 자신이나 가족 등이 감염자로 의심돼 격리되거나
감염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일부터 24시간 상황 대응팀을 가동하고 중앙역학조사반 4개 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 54단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 연주와 그림을 통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1급 지체장애 구족화가 표영민 씨를 사단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2일 대구 성부학교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영민 씨를 사단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신병 입영 행사에 참석해 하모니카 연주로 장병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표 씨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불편한 지체 1급 장애를 가졌지만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이면서 동시에 하모니카 연주단에서 7년째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표 씨가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모든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 54단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표 씨는 앞으로 육군 54단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하며 입영 장병을 위한 하모니카 연주는 물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만나 카운슬러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이 2일 국방-FM 포항송신소 개국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포항 해병 1사단에서 열린 개국 행사에는 지역 장병과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문열차 특집 공연도 함께 진행돼 인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1954년 개국해 올해로 61주년을 맞은 국방-FM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남, 전남과 제주 지역의 송신소를 개설해 운영해왔으며 이번 포항송신소 개설로 영남 지역까지 확대해 전국 가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중심 지역인 이 포항 지역에서 국방 FM이 최초로 전파를 발사하게 됐다는 데 대해서 커다란 오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FM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갈 것입니다. 국방홍보원은 포항송신소 개설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용 주파수 허가를 받았고 올해 3월 공사와 시험방송을 거쳐 6월 2일부터 FM 주파수 92.7MHz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훈련병들은 예비 사격수를 통해 0점 사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요. 실사격 훈련에 앞서 실시하는 0점 사격은 총알이 표적에 정확히 맞도록 총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실탄을 쏘는 훈련병들은 물론 조교들도 긴장한 모습인데요. 훈련병들의 0점 사격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해병대 교육단을 나서는 1197기 훈련병. 0점 사격을 위해 입영 후 처음 부대 밖을 나섭니다. 탄을 받아서 입장을 할 거야, 알겠나? 사격장 입장할 때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0점 표적지가 끼워진 상태에서 사격장으로 입장을 하게 된다, 알겠지? 사격 군기 확립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복면 복창, 특히나 사격장 사선 안에 들어가서, 알겠나? 네! 교육을 받은 대로 표적지를 끼우고 사격장으로 향합니다. 실탄을 지급받는 훈련병들. 얼굴 표정이 비장합니다. 청구 방향은 항상 하늘 방향. 봉착한다. 표적지 부착. 자신이 쏠 표적지를 표적판에 정성스레 붙이고 포안에 들어가. 빈총변화. 포안에 들어가서 예비 사격수를 통해 배운 조준 방법과 자세에 맞춰 사격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첫 발이 발사될 순간 사격 개시. 총소리가 사격장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사격을 처음 해보는 훈련병들. 겁이 나기도 하겠지만 표적지를 향해 힘차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우선 사격과
자산 사격과 운전관 안전 이상무. 첫 5발의 사격이 무사히 끝나고 자신의 표적지를 확인합니다. 0점 사격은 병기를 자신에게 맞추는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탄착군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한 표적지 결과에 맞춰 가늠새와 가름자를 조정합니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수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2차 사격. 좀 더 신중하게 사격을 하는 훈련병들. 0점 사격은 병기와 나를 하나로 맞추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기록 사격 전 반드시 하는 절차입니다. 과연 훈련병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대공 사격 3회 실시한다 알겠습니까? 네! 창에 대공 사격 시작. 대공 사격 시작. 혹시 실탄이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하는 절차입니다. 너는 10칸 딱 올린다 10칸 알겠나? 네. 이거 처음에 맞힌 거야? 네, 처음에 맞춘 겁니다. 나 왜 이만큼으로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자세가 불안정해서 못 쳤습니다. 정의 합격. 합격. 너는 호흡 조절 효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제 원하는 다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 훈련병도 덜어 눈에 띄는데요. 사거리 조절 나사를 체크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3박자를 확실히 체크하여 내일 사격에는 만발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격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지만 하다 보니 정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첫 도전에 성공한 훈련병들. 기록 사격을 앞두고 큰 자신감을 얻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야전과업을 처음 하는 훈련병들. 야외 식사도 물론 처음일 텐데요. 긴장감도 풀리고 공기 좋은 숲 사이에서 먹는 식사.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시험 발사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요. 우리 해군이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와 함께 제주 해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잠수함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잠수함 킬러 P3C 해상 초계기가 은밀히 침투한 적잠수함을 포착합니다. 수정 전차물 접촉, 귀국으로부터 공 90도 3000야드, 귀국 확인 바람 이상. 7,6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류송룡함에 즉각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지고 해군 함정 14척이 전투 대응을 갖추며 적잠수함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나타난 링스 헬기. 바닷속의 디핑 소나를 투하해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고 해상 초계기는 수면 위에 연막탄을 터뜨려 잠수함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파상 공격이 시작됩니다. 해상 초계기에서 연달아 투하되는 대잠폭탄.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추남은 폭내를 떨어뜨립니다.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적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대잠 작전은 수중, 수상,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해상 초계기는 빠른 속도를 통하여 광활한 면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소너부위, 자기 감응 장비를 통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 한미연합 대잠훈련. 초기함급 이상 함정 12척과 잠수함 2척 등 함정 14척이 참가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도 참가해 물샐 틈 없는 한미합동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수중 도발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예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한미연합해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해군은 우리의 영예를 침범하는 적 잠수함을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시험 발사로 잠수함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해군은 실전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차기 호위함에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해 대잠 전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중동 지역 여행자와 메르스 환자 접촉자, 메르스 병원 출입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부대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감염 의심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병무청과 예비군 부대의 유선 전화를 통해서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예비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